근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어린이날에 비가 진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 어저께 그냥 마리오 보여줬어 애들. 영화관에 사람 엄청 많던데? 뭐 어차피 나가기도 힘들지.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다들 다 영화 보러 왔어. 막 롯데월드 자네만에 하던 애들도 거기서 조용히 뭐. 그치. 아니 뭐 서울랜드나 막 이런 데라도 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실외밖에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엄청 사람 많았어 진짜. 그래서 진짜 내가 사실 일본 거 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애들한테 플레이스테이션 사줬어. 진짜요? 야. 엄청 좋아하던데? 아니 그건 아니고. 역시 블랙카드 보유. 그건 아니고. 이제 플스 말고 소니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불가능.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 가난해. 나 지금 먹고 살기 바빠. 먹고 살기 바빠. 그 불쌍한 그냥 동네 학원 하고 있는 그냥 소시민. 자 아무튼 그래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아라는 한 명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자 그러면은 그 조건부 확률 개념 정리랑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우리가 조건이 있다.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을 얘기하죠. 이 조건 들어가 있는 게 고등과정에서 딱 두 군데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집합에서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 이렇게 두 군데 있죠. 일단은 이게 오랜만에 쓰니까 잘 안 써지는데. 원래 못 썼나? 미안해. 자,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 또 조건부 확률처럼 똑같이 무슨 기호가 들어가요? 바라는 기호가 들어가죠. 이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바가 존재하고요. 아무래도 조건제시법은 집합이다 보니까 집합 기호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바가 들어가죠. 왜 이렇게 자꾸 글씨가 날아가냐? 그죠, 조건부 확률. 자,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도 똑같이 바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냥 정리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자, 다만 우리는 확률이라서 얘는 P라는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항상 똑같아요.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목적이 되고요. 오른쪽은 항상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원소죠. 그래서 이쪽에 왼쪽으로는 원소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조건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바 x는 3 이하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3 이하라는 자연수인 x가 조건이 되는 거고 그 조건에 대한 x 값들이 전부 다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제곱이 들어가면은 얘는 뭐가 돼요? 그죠? 그냥 1제곱, 2제곱, 3제곱 되죠. 제곱수들이 그냥 전부 다 원소가 된다라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조건이 되잖아요. 맞네. 자, 다만 여기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요? 사건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 확률이다 보니까.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사건도 집합의 일종이다 보니까 벤 다이그램 안에서 좀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전 사건 S에서 A 사건과 B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B라는 조건이 걸려 있을 때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렇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A 사건의 확률이 됩니다. B가 전제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들어가 있는 원소들, 근원 사건의 확률이 만약에 다 똑같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이미 B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밖은 볼 필요 없어요. 이 B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중에서 A가 성립되는 거. 그러면 B 안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B는 오는데 B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B 중에 A면은 곱사건밖에 없죠. 그래서 B 중에서
요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B로 제한되고요. 그죠? B 중에서만 나타내지고요. 그 다음에 A가 될 수 있는 건 B 중에 A잖아요. B 중에 A이기 때문에 얘는 곱사건인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때 확률이 만약에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 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들어가요? 분모 분자를 전부 다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B가 될 확률. 그렇죠? 여기도 또 NS로 나눠준다 그러면 얘는 곱사건의 확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B의 확률 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 굴리는 시행에서 A 사건이 짝수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6개 중에 3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B라는 사건이 있다고 쳐봅시다. B라는 사건은 소수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 사건의 확률인데 A 사건의 확률이 B 중에서 이미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나도 모르게 소수가 나왔어. 말하면 안 되는데 말했어. 그럼 다들 소수가 나온 걸 알겠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은 2, 3, 5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그렇죠? 이미 소수가 나온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러다 보니까 3개 중에서 하나만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3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표현상으로는 다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얘는 B의 확률 분의 곱사건의 확률. 그렇죠? 왜냐하면은 A가 B를 벗어나는 거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겸사겸사 또 나오는 게 뭐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죠. 겸사겸사 나오는 거. 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곱사건의 확률은 사실 원래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 같은 거 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얘는 뭐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A 확률 더하고 B 확률 더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복된 거 하나 더하니까 중복된 거 하나가 더 있으니까 한번 빼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뇌 없이 풀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최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요거 다 구해서 그냥 한 번에 처리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 쓰는 것뿐. 그러면은 얘보다는 얘가 편하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합사건보다는 곱사건을 계산하는 게 쉬우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식에서 이 곱사건의 확률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곱사건의 확률은 B의 확률에다가 조건부 확률을 한번 곱하는 걸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즉 곱사건 확률이 어려워서 저래요. 곱사건의 확률이.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쉬워서 이걸 갔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왜 곱사건의 확률이 어려울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사건, B사건이 있으면은 이런 거 뭐 곱사건 구하는 거 어렵나? 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왜 어려운 케이스로 나올까?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뭐 뽑기 기계가 있다고 쳐봅시다. 뽑기 기계가 A 기계가 있고요, B 기계가 있어요. 뭐 그냥 A 주머니, B 주머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때 이 안에 검은 공이 3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선 흰 공이 3개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여기에서 주머니를 고르고 공을 하나를 뽑아요. 그때 그 공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어때야 돼요? 아니 A 주머니를 골라서 흰 걸 뽑았는지 B 주머니를 골라서 흰 걸 뽑았는지 구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그램 상에다가 한 번만 좀 써볼게요. 벤 다이그램 전 사건 있고요, A 주머니를 고르는 사건이 있겠죠.
그럼 A 주머니를 고르는 사건, 여 사건은 전부 B 주머니를 고르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안 고르는 거 뺐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흰 공을 고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흰 공의 여 사건은 전부 검은 공 고르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주머니를 고르고 흰 공을 한 개 고를 확률을 계산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흰 공을 한 개 고르는 사건의 확률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거죠. 아니 A 주머니에서 흰 거 고르는 거랑 B 주머니에서 흰 거 고르는 걸 구분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곱사건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흰 공을 뽑는 확률을 구한다. 그럼 얘는 첫 번째 A 주머니이면서 흰 공을 뽑을 확률과 그 다음에 B 주머니, 그렇죠? B 주머니를 그냥 A 여사건으로 써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A 아니면 B니까. 이러면서 흰 공 뽑을 확률. 이 둘의 합으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순서가 무조건 존재하잖아요. 내가 공을 뽑으려면 일단 무조건 주머니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고, 문제는 이거예요. 곱사건의 확률. 반드시 주머니 고르는 거를 선행해 줘야 되는데 보통 아무런 말이 없으면 주머니 고를 확률은 전부 다 동등하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2분의 1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A 주머니를 고를 확률에다가 그 A 주머니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 이런 식으로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도 마찬가지죠. B 주머니를 고를 확률에다가 B 주머니를 골랐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 따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주머니 고를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 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은 5개 중에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5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B 주머니를 2분의 1로 뽑아내면은 A가 아닌 B 주머니에서 흰 공 뽑아낼 확률이 그냥 5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10분의 2에서 10분의 3 했으니까 10분의 5. 2분의 1이구나. 얘는 지금 둘 다 공이 5개니까 이게 지금 쉽게 보이는데 5개가 아니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개념적인 것만 후딱 빨리 보느라고 한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괜찮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발현되는 게 지금 딱 이런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 다시 한번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A 사건이 벤다이그램을 그려놓고 합시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여기에서 이거 벤다이그램에서 전 사건 A 사건, B 사건이라고 친다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케이스가 A 사건이 나올 확률을 다시 한번 A면서 B일 확률과 A가 아니면서 B일 확률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요게 A일 확률 곱하기 A일 확률 B일 확률 이거 잘못 썼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B를 뽑을 확률에다가 B 중에서 A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B가 아닌 거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여기서 B가 아닐 때 A가 나올 확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로. 괜찮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케이스는 뭐냐? 어차피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버전. 딱 뭐냐면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이거 어차피 뭐 다 아는 거니까 이건 좀 지우고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번엔 내가 흰 공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이거를 블라인드 처리해놓고 그냥 상자에다가 천을 이렇게 가려놓고서는 잠깐 어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공을 하나를 꺼내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돼요? 누가 이 막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공을 하나를 뽑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흰 공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흰 공이 나와있네. 이게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을까? 별로 안 궁금한가? 그렇죠? 자, 궁금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보니까 흰 공이 나와 있어요. 흰 공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흰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보자. 지금 이 케이스에서.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얘는 조건부 확률이니까 마찬가지로 흰 공이 나올 확률에서 그 흰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흰 공 나올 확률은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얘밖에 없어요. 조건부 확률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진짜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괜찮죠? 곱셈 정리에 관련된 것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부터는 틀릴 게 없어요. 이게 확률의 특화 활용까지는 사실 변화될 수 있는 게 되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조건부 확률도 업그레이드하면 어렵게 나올 수는 있지만 큰 틀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두 가지마저도 얘가 전부예요. 그래서 틀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단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조건부 확률은 진짜 틀리면 안 돼요. 해석이 좀 헷갈려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만 쓸 수 있다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또 흰 거 나올 확률이 A 주머니면서 흰 걸 확률과 A 주머니가 아니면서 흰 걸 확률 분의 A 주머니에서 흰 걸 확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 계산하는 방법 어차피 곱셈 정리로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 주머니에서 흰 거일 확률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A 주머니에서 흰 거일 확률 5분의 1이죠? 그렇죠? 지금 딱 보면은 얘가 다시 한번 쓸까 그냥? A 주머니 1 확률 그 다음에 A 주머니 안에서 흰 걸 확률. 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A 주머니가 흰 거 날 확률과 B 주머니가 흰 거 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B 주머니 1 확률에다가 B 주머니면서 흰 걸 확률 분의 얘는 A 주머니 1 확률에다가 A 주머니면서 흰 걸 확률로 들어가주면 되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흰 게 5분의 2로 나오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그렇죠? 여기서 지금 2분의 1 다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5마저도 다 곱했다고 쳤게요. A 주머니에서 흰 게 나와 있을 확률이 5분의 2라는 거예요. 괜찮죠? 랜덤하게 공이 흰 게 뽑아져 있으면 B에서 꺼냈을 확률이 더 크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별로 어렵진 않죠?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 요거는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써오면은 A가 나올 확률. A가 성립되어 있을 때 그게 B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달라. 그렇죠? 지금 얘는 뭐냐면은 B가 A보다 선행되고 있는 거예요. B가 A보다 선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다시 한번 A가 발생할 확률 분의 A 교집합 B가 나올 확률인 거고 이때 A가 될 확률이 위에 거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순서가 없으면은 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순서가 없으면은 순서가 있는 경우가 어려운 거예요. 당장 뭘 할 때는 얘가 반드시 먼저 진행돼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A면서 B 확률에다가 B가 아니면서 A 확률을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이거 왜 없다는 거야? 이거 왜 없어요?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거는. 자,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또 뭐죠? 독립종속. 그 독립종속을 이용해서 독립사건의 확률이 나오고 좀 더 나가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죠.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항분포가 됩니다. 괜찮죠? 이런 게 머릿속에서 다 짜여져 놀아야 돼요. 근데 일단은 독립종속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조금 이따가.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안 지루한가? 지루하지 않았어. 미안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할게. 관련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독립종속은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유형 1번. 야, 이건 진짜 너무 쉬운데? 그쵸? 정말 간단한 거. 1번에 관련된 거를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직접 풀 수 있으면은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나는 설명을 잠깐 해볼게. 자, 진로활동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년이 1학년, 2학년 둘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1학년 중에 진로활동 A 하는 친구가 7명, 진로활동 B 하는 친구가 5명, 그 다음에 2학년 중에 진로활동 A가 4명, 진로활동 B가 4명. 똑같네. 이때 전체 합계 1학년이 12명이고요. 2학년이 8명. 그 다음에 A 진로 활동을 하는 학생이 11명, B가 9명. 전체 지금 20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명 중에서 한 명을 골랐는데 그게 B를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1학년일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야. 때가 나왔죠? 때가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때를 밀었나? 미안해. 자, 때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된 상태죠. B가 이미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미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을 구해달라. 한마디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미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얘는 확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진로활동 B 중에서만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일일이 계산해도 되는데 솔직히 딱 봐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B인 학생들 중에서 1학년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9분의 5죠. 괜찮죠? 그래서 표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구한다 그러면 B분의 1학년이면서 B일 확률. 그죠?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B라는 진로 활동을 한 학생의 비율. 얘는 전체 중에 B죠? 이게 지금 20분의 9예요. 뭐 이걸 찢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1학년이면서 B 활동을 한 학생. 20분의 5죠? 그쵸? 그래서 그냥 뭐 9분의 5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죠? 이렇게.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스텝 1은 좀 너무 쉬우니까 뒤로 넘어가서 뒤 넘어가지 말까? 아니다. 넘어갑시다. 저기 8번 한 번만 해볼게요. 8번. 표 나와 있는 건 뭐 쉬우니까. 오, 굉장히 후덥지근한데? 덥지? 열까? 저도 상관없고. 춥나? 안 춥지. 뿅. 춥나? 그렇지. 에어컨 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추위는 옛날에 겨울이 제일 심각했어요. 미안. 많이 터지고. 그치? 야. 난방 안 되고. 응. 그치. 야, 굉장한 때였지. 우리는 그런 추위를 견뎠어. 에어컨? 지난번에 사실 한번 틀었어. 아, 그래요? 27도인가 올라가가지고. 아니, 틀고 싶으면 틀어도 되는데. 아니, 지금 찬바람 술술 들어오는데 굳이 지금 틀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더우면 틀게. 더우면. 요즘 혹시 많이 덥나? 그치, 딱 좋지. 오케이. 아, 찬바람. 벌써 한참 갔네. 오케이. 어우, 너무 쉽지? 어우, 너무 쉽구나. 오케이. 너무 쉬웠네. 그쵸? 자, 얘는 아니 뭐 뒤에 거 그냥 계속 풀고 있어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따라잡을게. 고장 났을 때 그게 기간 내에 고장됐을 확률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게 지금 3분의 2. 그러면 뭐 200개 중에서 들어가니까 이거 다 근원 사건 다 똑같잖아요. 그럼 뭐 200을 분모로 안 써도 되죠. 근데 그냥 써볼게요. 뭐가 고장난 거야? 액정이구나. 미안해. 액정이네. 그렇죠. 액정이 고장났을 확률. 그럼 200개 중에서 고장난 게 고장? 액정이잖아. 나 이거 잘못 썼는데. 완전 잘못 썼는데. 미안해. 액정이 고장났을 때 그게 보증기간 내에 액정이 고장됐을 확률.
그래서 액정 고장 난 게 50 플러스 B가 되겠네요. 200분의 50 플러스 B 분의 기간 내에 고장 난 게 200분의 50이 되겠고, 이게 3분의 2다. 그러면은 200, 200 약분시켜서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3분의 2잖아요. 그럼 뭐 이거 2로 약분하면 25니까 얘가 75로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B는 25다. 그쵸? B가 25인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25니까 A는 35.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10. 그렇죠? 아예 다들 답은 맞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 집합과 확률. 얘는 약간 좀 그냥 단순 확률 느낌이 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할까? 특별한 건 없지만. 아니, 너무 쉽잖아, 근데. 아니다. 부분 집합과 확률이 아닌데? 그냥 조건부 확률인데? 요 얘기하는 건데? 이름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풀어요. 자, 그러면 스텝 2에 있는 한 문제만 직접 풀어볼게요. 자, 17번.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의외로 좀 많이 헷갈려요. 의외로. 맛있어. 오케이. 응? 그러네. 아니. 아닌 것 같아. 계산은 비슷한데? 맞아요. 맞아. 자, A형. 그 A에서. 그치? A. B로 구한 것 같아. 오케이. 별로 안 헷갈려 하는데? 자, 차근차근 하나만 좀 써볼게요. 그냥 답은 일단은 열심히 한번 풀어보고요. 자, A역에서는 남자가 90명 탔고 여자가 60명 탔어요. 근데 B역에서 남자가 18명이 내렸대요. 마이너스 18명. 그 다음에 남자가 60명이 탔대요. 근데 솔직히 남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썼어요. 자, 마찬가지로 A가 60명 탔었는데 B역에서 여자가 12명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60명이 탑승을 했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남자는 전체 얼마예요? 90에서 18 빼고 60을 더했으니까 150에서 18 뺐으면은 132명이 되겠죠. 그래서 B에서 타고 가는 사람이 132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는 60명 탔는데 12명 내리고 60명을 탔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120명에서 12 뺀 108명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남학생들 남자가 총 132명이고 여자가 총 108명이에요. 괜찮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뭐냐면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서 승무원이 검사를 한 거예요. 그죠? 검사를 했어요. 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때 검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일 때 그게 A에서 승차한 여자, A에서 승차인 여자의 확률을 계산해달라 라는 거니까 얘는 전체 B에서 C까지 가는 전체 여자 얼마예요? 지금 108명이죠? 108명. 그냥 경우의수로 가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여자가 총 60명인데 이거를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좀 써볼까? 여기에서 탄 여자가 60명이에요. 이 여자 중에 그대로 가는 여자가 12명 빠졌으니까 48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탑승한 여자가 60명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B에서 C로 갈 때 여자는 전체에 지금 108명인 것까지는 맞는데 그 중에서 A에서 탑승한 여자는 지금 48명이구나. 그래서 결국 답은 그죠?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될 겁니다. 2분의 1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이거 지금 12로 약분되죠? 9, 4. 그래서 답은 그냥 9분의 4. 이걸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9분의 4.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항 그냥 계속 똑같은 조건부인데 앞에 있는 것 갖다가 그냥 쓰고 있는 조건부죠. A 단계는 크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저기 A 단계는 스텝 1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스텝 2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잘 못 푸는 거,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23번.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중요도는. 맞아. 이거 아니다. 부모가 틀렸다. 부모가 틀렸어. 왜냐면은 지금 이 케이스는 y가 1인 것 중에서 2개 뽑거나 y가 2인 것 중에서 2개 뽑거나 y가 3인 것 중에서 2개 뽑는 거지. 저거 1 하나 2 하나 10 뽑아도 돼. 분자표가 같을 때잖아요. 같구나. 미안해. 그럼 이거 맞다. 두 개를 뽑았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뽑는 거랑 이렇게 뽑는 거랑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돼요. 아니지. 한 번에 뽑는 거죠. 한 번에 보는 거죠. 근데 확률은 원래 서로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다르잖아. 그거는 근원 사건으로 놓고 봤을 때 각각의 개체를 다른 걸로 보는 거지. 그럼 그런 사건이 없어요? 아니 근원 사건이 있는데 이거 다른 걸로 보는 거 맞잖아.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했지? 그 같은 공인지 다른 공인지를 구분을 안 하는 거 푸는 거죠. 다른 공으로 보는 거죠. 3개 중에 2개를 뽑아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서로 다른 3개. 그렇지. 검은 공끼리를 다른 걸로 본다는 거야. 서로 다른 7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바뀌지? 그죠? 그냥 물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검은 공 3개를 1번 검은 공, 2번 검은 공, 3번 검은 공처럼. 이거야. 난 서로 다 같은 걸로 본 것 같아. 느낌은. 아니 그게 다른 걸로 본 거예요. 네. 풀었어. 이야. 참. 오케이. 이게 전혀 문제가 거의 문제가 잘 안 되네요. 아직 조금 고민 중인 친구도 있기는 한데
그림을 간략하게만 좀 그려놔 볼게요. 저기 가나 조건은 진짜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 조건은 이미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자, 가조건에서 A, B가 모두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점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나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B가 4-4분의 A제곱보다 작은 경우. 그죠? 요게 지금 A, B잖아요. A, B면은 A는 X좌표, B는 Y좌표. 그래서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4-4분의 X제곱. 그렇죠. 이거는 이차 함수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X축보다는 위에 있지만 이 2차 함수 곡선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범위 중 일단 정수인 애들만 나타내 주는데 그 정수인 걸 이미 다 줬죠. 그렇죠. 이미 다 줬어요. 전체 점 몇 개예요? Y가 1일 때가 7개, Y가 2일 때가 5개, Y가 3일 때가 3개.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후보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5개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2개를 뽑아요. 총 1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이게 15개 점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 Y좌표가 둘 다 2일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2개 뽑은 Y좌표가 같을 때, 그렇죠? 2개 뽑은 Y좌표가 같을 때 그 Y좌표가 전부 2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지금 얘를 쓴다면 어때요? Y가 같은 확률 분의 Y가 2로 같은 경우를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Y는 2로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Y가 똑같은 게 Y가 1로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2로 같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저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케이스가. 그 다음에 Y가 3으로 같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중에서 Y가 2로 같은 경우. 그렇죠? 굳이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전체 벤 다이그램 중에서 S사건. Y가 1로 같은 경우, Y가 2로 같은 경우, Y가 3으로 같은 경우예요. 그 외에는 안 같은 것들. 그렇죠? 둘이 Y좌표가 같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전부 Y가 같은 경우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요거 구해달라. 그렇죠? 셋 중에 얘 구해달라 라는 걸로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로 같은 거니까 7개 중에서 2개 뽑아주면 되고 5개 중에서 2개 뽑고 3개 중에서 2개 뽑은 다음에 Y가 2로 같은 경우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7, 3, 21, 얘는 10, 얘는 3 분의 10 얼마죠? 34인가? 34분의 10. 그래서 2로 나누면 17분의 5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뭐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뒤에도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스텝 2는 일단은 좀 넘어가 볼게요. 미안. 자, 그러면은 스텝 3 쪽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만 한번 좀 봅시다. 보통 다들 싫어하는 거죠. 이게 합의 3배수인 거. 합의 3배수인 거는 그죠? 각각의 수들이 3으로 나눈 나머지들 나눠놓고 이제 합의 3배수인지 보는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29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29번. 이 통계 들어가기 전까지는 설명할 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리고 통계는 미안. 이산확률 분포는 나중에 할게요. 되게 애매하죠. 미안해. 조건부 확률하고 정규분포하고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산확률 분포.
맞네. 오케이. 자, 뭐 힌트 같지 않은 힌트 라고 한다면 맞았네. 그쵸? 일단은 세 개를 뽑는데 문제는 조건 자체가 이미 짝수인 경우예요. 이미 짝수인 경우. 그쵸? 세 개 뽑는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세 개를 뽑는 행위인데 세 개의 곱이 짝수예요. 곱이 짝수일 때 그 세 수의 합이 3배수 일 확률을 계산해달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좀 써보면 얘는 사실 이거 뭐 10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근원 사건 확률은 다 똑같아서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조건부 확률은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확률분의 확률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보다는. 확실히 자신 있으면 그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도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곱이 짝수일 확률 분의 합이 3배수 이면서 세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로 가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곱이 짝수로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전체 경우 중에서 홀수만 뽑은 걸 빼주면 됩니다. 그죠? 홀수만 뽑은 거. 그죠? 얘는 요거까지는 별로 문제 안 될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얘는 뭐냐면은 10개 중에서 3개 뽑는데 10개 중에서 3개 뽑는데 그 중에서 홀수만 3개 뽑는 경우를 빼주면 전체 확률이 되겠네요. 분자로 들어간다면 곱이 짝수인 것뿐만 아니라 합이 3배수로 나와야 되겠죠. 이 합이 3배수인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합이 3배수뿐만 아니라 합이 2배수, 4배수, 5배수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여지까지 수능에서 합이 4배수 잘 안 나와요. 진짜로 3배수만 거의 나옵니다. 왜 3배수로 나와요? 다른 것들은 뭔가 좀 일일이 딱 찾을 수 있잖아요. 뭐 4배수라든가 이런 거는 편한데 3배수랑 9배수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몇 배수인지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특이하기 때문에 걔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도 합이 3배수다 3으로 나눈 나머지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요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이라고 한다면 그 종류가 3, 6, 9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을 구분하면은 1, 4, 70.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은 2, 5, 8.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3으로 나눈 나머지들만 보면 돼요. 3배수는 어차피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렇죠? 나머지들만의 합이 3배수인지 아닌지 가지고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0, 0, 0.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무조건 3배수, 3배수, 3배수. 또 1, 1, 1. 그렇죠? 다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애들만 더해도 3배수가 될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무슨 4 더하기 7 이런 거 하더라도 어차피 12가 되니까 3배수가 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 애들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각자리래. 나머지가 다 다른 애들도 더하면은 무조건 3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따져야 돼요. 문제는 이거는 합이 3배수인 거고 얘는 합이 3배수면서 곱이 짝수여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걸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다 더해주지만 그 중에서 곱이 짝수가 아닌 애들은 다 빼주면 되죠. 곱이 짝수가 아닌 거는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 그렇죠? 왜냐면은 곱했을 때 짝수 나오는 게 짝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6건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홀수만 나오는 경우들을 빼주는 걸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좀만 더 풀어볼게요. 너무 쉬웠나? 너무 쉬웠구나. 이거요. 응?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1에서 8까지, 1에서 8까지인데 1이 1하고 1의 5랑 같고요. F2랑 F6이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케이스를 보면은 1이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2부터 8까지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7제곱이요? 7제곱이 뭘 얘기하는 거지? 2에서 8 중에 하나 뽑고 2에서 8 중에 하나 뽑고 이거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2에서 8까지 중에 두 개가 중복해서 있으니까 7개 중에 중복해서 두 개를 뽑는데 이거 두 개 자리에 박힐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래서 8C2에서 더하기 7C2 짱짱짱짱 해서 2C2 해서 이게 7까지 이것인가? 이거 그냥 하키스틱이지. 이거 하키스틱인데 근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져 들어가 버렸어요. 뭔가 논리가 하나가 틀린가 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요? A가 8이면 될 수가 없어요. 아닌데? 잠깐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맞는데 이거는 맞고 했을 때 7개 중에 2개 맨 마지막에가 1개 중에 2개 1개 중에 2개 22 맞는데 2개 다 맞아요. 두 개 같은 거예요. 9C3 더하기 2가 6분의 7 8 15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 아니, 다 같이 풀어보자.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얘는 00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차피 여기서 3개 다 뽑는 거죠? 그래서 얘는 3C3이에요. 그렇죠? 뺄 게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짝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4개 중에 3개 뽑는데 4개 중에서 3개 뽑는데 홀수만 3개 뽑을 수가 없어요. 2개 홀수, 2개 짝수기 때문에. 자, 얘는 또 3C3. 여기는 나머지가 0, 1, 2 하나씩 뽑히기 때문에 3C1, 4C1. 그죠? 나머지 1에서 하나, 나머지 2에서 하나. 근데 문제는 얘는 홀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홀수인 거는 3, 9. 그 다음에 홀수인 거 1, 7, 홀수인 거 5. 그래서 얘는 홀수만 뽑아내는 경우에는, 그렇죠? 홀수만 하나씩 뽑아내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만 분자로 올려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전체 경우에서는 10C3이고요. 그렇죠? 3배수면서 곱이 짝수인 경우니까 이거 그냥 다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3C3 더하기 4C3 더하기 3C3 아예 더하기 맞지? 아예 더하기 플러스 요건데 그냥 3, 4, 3으로 쓸게요. 3, 4, 3 빼기 2, 2, 1을 그래서 분모 문자 10C3을 곱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10C3 빼기 5C3 그럼 얘는 1, 4, 1 그 다음에 9, 4, 36 빼기 4가 되겠고요. 10C3이면 이거 120이죠. 120 여기서 10을 뺐으니까 110까지가 되겠고요. 그죠? 10C3에서 5C3 뺐으니까 분자는 42에서 4 뺐으니까 38 그래서 답이 55분의 19 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합이 3배수 나오면은 일단은 준비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당황해요. 그래서 얘는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합이 3배수가 쉬운 건 아닌데 너무 전형적이에요.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장에서도 미리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30번 어떻게 풀었지? 30번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30번이 잘 안 되는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서 30번 좀 잠깐 풀어봅시다. 맞나요? 잠깐 이 답이 맞는지는 내가 아직 안 봐서 잠깐만 30번 맞았어. 예. 오케이. 아무래도 스텝 3를 들어가니까 뭔가 조금 고민할 만한 건덕지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죠? 홀수랑 짝수,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둘둘둘둘 4개 세트에서 놓고 봤을 때 각 세트 안에 있는 홀수가 짝수보다 작아야 돼요. 홀수가 짝수보다 작은 위치에 속할 때 1과 5의 함수값이 똑같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함수는 1부터 8까지 대응이 모두 있어야 하나의 경우의 수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정의역이 대응이 다 되어 있을 때 하나의 함수로 인정이 돼요. 왜요? 응? 왜요? 잠깐만. 안 그래서 함수에서 정의역이 대응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함수 정의역을 갖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 3은 대응이 없으면 함수예요?
3이 1로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도 대응이 있어야만 하나의 경우에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오케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안 돼요? 뭐야, 이게 왜 여기 왔어? 아, 여기 뺐구나. 왜 안 돼요? 응? 진짜 응. 1하고 5랑 1이라고 하면은 응. 2가 갈 수 있는 거 7개, 응. 6가 갈 수 있는 6이 갈 수 있는 거 7개. 응. 맞잖아요. 응.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없어지면 28분의 5인데? 정답인데? 근데 왜 이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 안 된다는 거죠? 봐봐요. 두 개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2랑 6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7개잖아요. 7개 중에 중복해서 2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2개를 뽑으면 같을 때가 5가 나왔구나. 근데 같을 때 나와도 되지 않아? 같을 때 나오면 2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곱하기 2. 아, 맞아. 그래서 2를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는 나눴어요. 같을 때랑 다를 때랑은 나눴어요. 그러니까 더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나눠. 그냥 7제곱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얘는 이 시간에 해놨어요. 다를 때랑 같을 때. 이게 제가 더 잘 풀었어요. 뒤에 다른 풀이 있지 않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되게 많이 헷갈릴 겁니다. 오, 잘 풀었네. 자, 얘는 어차피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아요. 뭐 물론 조건 확률은 많습니다. 홀수가 짝수보다 작을 때 1과 5가 똑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 근원 사건의 확률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8의 8제곱이에요. 괜찮나요? 전체 경우의 수가 8의 8제곱입니다. 함수의 개수. 그렇죠? 저희 함수의 개수 싹 다 총정리해야 되나? 간단하게 하나만 해봅시다. 간단하게 하나만. 자, 예를 들어서 함수가 1, 2, 3, 4.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더 적은 경우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넣으면 무조건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 거죠? 넣은 건 다 대응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공역에서만 나와야 돼요. 엄한 데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5가지. 그래서 얘는 5파이 4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면 딴 거 넣었을 때 딴 거 나오는 거. 그래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른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5, 4, 3, 2가 되니까 5p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 증가함수는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게 증가함수의 정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순서가 결정돼 있어요. 괜찮죠? 이미 1, 2, 3, 4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1, 2, 3, 4에 대응될 원소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순서가 필요가 없이 뽑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5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 2, 3, 4 뽑았다 그러면 대응은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럼 네 번째도 감수함수인 경우에도 똑같이 그냥 5시4로 들어가주면 될 거고요. 다섯 번째, 단조증가함수에 관련된 거. 단조증가함수는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지만 수식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큰 거 집어넣으면 어때요? 똑같이 큰 거 나와요. 다만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1, 1, 3, 3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은 1은 1, 2는 1, 3은 3, 4는 3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네요. 5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단조증가함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조감수함수 똑같죠? OH4로 그냥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예요? 아예 그냥 S 전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얘는 8의 8제곱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함수 각각은 나올 확률이 어때요?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도 사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자, 그래서 바꿔보면은 얘는 홀수가 짝수보다 작은 모든 경우 중에서, 그렇죠? 그 중에서 경우의 수로 그냥 가볼게요. F1과 F5는 같으면서 짝수가 홀수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밑에 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밑에 거만.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줄었어요. 전 사건 경우의 수가. 지금 얘는 뭐예요? F1이 F2보다 작아야 돼요. F3은 F4보다 작아야 돼요. F5, F7, F5, F6, F7, F8.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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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잠깐만. 보라색, 파란색. 자, 요 안에는 지금 뭐가 숨어 있는 거라고요? F1이 F2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F3이 F4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분모만 일단 정리해 본다면 얘는 1, 2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괜찮아요? 1보다 2가 더 커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 2만 그냥 두 개 뽑으면 되죠? 1, 2 대응 될 거. 그렇죠? 아 그럼 얘는 지금 8C예요. 그 다음에 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요. 3, 4만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 돼요. 그럼 3, 4도 어차피 둘이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또 8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중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잖아요. 이건 지금 함수 개수죠? 그렇죠? 그래서 3과 4가 대응되는 함수 값이 순서가 정해져 있고 같지만 않으면 돼요. 1하고 3은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모로 나와야 되는 거는 뭐예요? 분모로 나와야 되는 건 얘는 8C. 요런 것만 지금 4번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거듭제곱 8C만 지금 4제곱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둘둘둘 순서가 잡혀져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얘는 4제곱으로 나오는 거고 쟤는 똑같이 둘둘둘둘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4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위에 것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일단 1과 5가 같아야 돼요. 그쵸? 1과 5가 어디로 같은지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케이스가 1과 5가 어디로 같은지 몇 가지예요? 1과 5가 둘 다 1로 같은 경우, 2로 같은 경우, 3로 같은 경우, 4, 5, 6, 7, 8로 같은 경우를 다 잡아야 돼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케이스 F1과 F5가 1로 같은 경우.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잡혀요? 2랑 6은 1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F2와 F7이 뭐지? F2가 될 수 있는 경우랑 F6이 될 수 있는 경우. 2가 될 수 있는 건 1보다 커야 되니까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F6도 7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3, 4, 7, 8. 그쵸? F3과 F4. 그죠? 그 다음에 F7과 F8.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이고 또 8C예요. 괜찮나요? 그쵸?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총 몇 가지? 계속 나오죠? F1과 F5가 똑같이 2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F1과 F5가 전부 3으로 나오는 경우. 쭉 가서 어디까지 가요? 7번째까지 나옵니다. 7번째까지 F1과 F5가 7로 나오는 경우까지. 왜? F1과 F5가 8이 나올 수 있어요? 걔네가 8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F2는 8보다 커야 되는데 8보다 큰 게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놓고 오면은 똑같이 F2와 F6이 각각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나오고요. 나머지 F3, F4,
그 다음에 F 얼마지? 7, F8. 그쵸? 이렇게 경우에서는 또 8C. 왜? 모든 정역의 대응이 다 있어야만 하나의 원소가, 하나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런 모든 경우가 다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거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조금만 더 마무리해 봅시다. 조금만 더. 한참 넘어갔네. 잘했어요. 오케이. 응? 오케이. 4번. 미안. 7제곱, 6제곱. 아니, 그거까지는 괜찮아. 근데 싹 다 더해야 되잖아요. 저게 7제곱 곱하기 8C제곱, 6제곱 곱하기 8C제곱, 5제곱 곱하기 8C제곱부터 1제곱 곱하기 8C제곱까지가 숫자로 다 올라가죠. 오케이. 다른 것도 힘내볼게. 미안. 좀 이해될까? 지금 너무 피곤한데? 84제곱까지 괜찮아요? 그치? 분자로 올라갈게. 지금 F1과 F5가 지금 같은 경우 안에서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1일 때, 1일 때, 3일 때, 4일 때부터 7일 때까지 가야 돼요. 왜 7일 때까지 가야 되는지 혹시 이해돼? 차이가 나야 돼. 그치. 왜냐면은, 그럼 나중에 가보면. 그쵸. F1이 7까지밖에 못 가요. 왜냐면 F2가 F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7제곱 곱하기 8C제곱. 두 번째, F1과 F1과 F가 2로 가면 6제곱 곱하기 8C제곱이 되겠죠. 그치. 왜냐면 커야 되니까. F2랑 F6은 2보다 커야 되잖아. 2보다 크니까 6개씩밖에 안 나오는 거지. 걔는 1로 갔으니까 F2는 7가지. 그치. 나머지 또 대응 다 생겨야 되니까. 80. 이렇게.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한 번만 좀 해봅시다. 자, 맨 처음 거는, 그죠? 여기 1일 때는 7제곱 곱하기 8C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6 나오고 80이죠? 6제곱 곱하기 8C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3 나오면은 3보다 큰 수, 4, 5, 6, 7, 8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제곱 곱하기 8C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 1제곱 곱하기 8C2제곱. 요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제는 지금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8C2제곱으로 일단 약분부터 해볼게요. 약분부터 하면은 얘가 8C2제곱이 되겠죠. 8C가 어차피 28이니까 얘는 28의 제곱이 되겠고요. 분자는 7제곱, 6제곱, 5제곱, 4제곱. 그렇죠? 제곱수의 합입니다. 이거 시그마로 안 돌려도 돼요. 시그마가 계산 방법을 만들어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제곱합이면 6분의 nm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28 제곱분의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28, 7과 4로 28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2는 또 여기 3, 또 3약분해서 5로 만듭시다. 그럼 분자는 5만 남네요. 그래서 28분의 5가 답이 될 겁니다. 28분의 5.
자, 나머지 뭐 스텝 3 문제들 조금씩 난이도가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얘기한 거 지금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네 두 개는 일단 좀 숙제로 가볼게요. 두 개는. 자, 그 다음에 주머니에 곱셈 정리. 이건 솔직히 유형 분리할 필요 없는데 주머니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따로 그냥 분류를 해놓은 것뿐. 그냥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다 이 곱셈 정리 그냥 다 이것뿐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게 아예 없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한 축일 뿐. 그냥 주머니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머니에서 공 뽑는 문제가 나온다고 쳤을 때 특이점은 뭐예요? 같은 공인지 다른 공인지 구분을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흰 공이 두 개 있고 검은 공이 이거는 조건부 확률과 좀 별개로 그냥 확률에서 보는 거예요. 확률에서. 자, 검은 공이 만약에 4개 나왔다고 칠게요. 여기서 내가 공을 2개를 뽑는다 라고 쳤을 때 그 뽑은 2개의 공이 흰 공으로 2개의 확률을 구해다 달라 라고 한다면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게 총 몇 가지예요? 공 2개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한 번에 2개 뽑는 거니까 순서는 없어요. 그러면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 검은 공 2개 이렇게 나오는 총 3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흰 공 2개 나올 확률은 3가지 중에 하나. 경우에서보네 경우에서. 이게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랬죠. 경우에서 공 2개 뽑는 애 모든 경우가 3가지밖에 없잖아요. 와, 근데 왜 이게 3분의 1이 안 되냐?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이게 왜 아니죠? 그쵸? 그럼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로또를 사면 1등과 1등이 아닌 걸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내가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그러면 2분의 1. 말도 안 되죠? 2분의 1 확률로 그러면 막 14억이 당첨되고 막 말도 안 되죠? 그럼 다 사지 뭐. 그죠? 그럼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서분의 경우에서가?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등이 당첨되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지만 얘랑 근원 사건의 확률 자체가 달라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면은 어차피 경우에서분의 경우에서가 안 돼요. 수학적 확률이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통계적 확률 쓰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수학적 확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당장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흰 공이 똑같고 검은 공이 똑같아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거를 만약에 흰 공이 달라요. 1번인 공, 2번인 공. 검은 공도 1번 검은 공, 2번 검은 공, 3번 검은 공, 4번 검은 공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물리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이 검은 공끼리도 막 먼지 한 톨이 더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4개만 썼는데 이게 흰 공 2개고 검은 공이 100만 개 있다고 쳐봐요. 그게 3분의 1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 공이 엄청나게 많아. 그 검은 공도 만약에 다 다르다고 친다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이 어차피 이렇게 따지면 6개가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6개 중에 2개 뽑는 거 중에 2개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 놓고 번호는 중요하지 않았어. 같은 거였어.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15분의 1이죠. 여기서 공 2개 뽑는 걸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총 15번이 될 텐데 얘는 15번에 한 번 나오면 잘 나오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6개 중에서 2개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면 15분의 8이죠? 와, 얘가 얘보다 8번은 더 나와요. 그렇죠? 굳이 왜 같은 공인데도 다른 공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다 다른 공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으면 우리는 수학적 확률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때요? 같은 공, 다른 공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공이면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요. 같은 공인 경우마저도 근원 사건의 확률을 똑같게 만들려면 다른 공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공, 다른 공 얘기가 아예 안 나옵니다. 여기 모든 말에서 막 빨간 공은 똑같다. 무슨 뭐 딸기맛 사탕은 다 똑같다. 이런 말 아예 없죠. 다르다고 하든 같다고 하든 무조건 다른 걸로 봐야 돼요.
그게 주머니와 확률이 연계돼서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죠? 다 다른 걸로 봐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들. 자, 그래서 얘는 요게 아니고 흰 거 두 개 나온 확률이 15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15분의 1. 아니, 잠깐 쇼했어. 긴장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내가 긴장했어. 날아갔어. 자, 아무튼 얘는 15분의 1로 그냥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아무거나 하나만 좀 뽑아볼 텐데 하나만 잠깐만 좀 풀고 쉬었다가 가볼게요. 근데 좀 너무 옛날 거라서 조금 그렇다. 저기 36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36번. 자, 이거 말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빨간 구슬은 노란 구슬을 이기고 노란 구슬은 파란 구슬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냥 빨간 구슬을 가위라고 생각하고 노란 구슬은 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닌가? 반대네. 그냥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한 번만 해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몇 번 해가지고 A가 이길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는 몇 번까지 해야 될까요? 몇 번까지 해야지 A가 이기는 게 두 번밖에 안 돼요. 첫 번째 A가 이기거나 아니면 두 번째 B가 이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왜? 비기는 경우가 둘 다 노란색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또 단 하면서 나왔죠. 같은 색의 구슬이 나왔을 때는 한 개씩 더 꺼내어 승부를 가리는데 꺼낸 구슬은 안 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가 노란 구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길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이기냐 A가, 아니면은 두 번째 이기냐. 그래서 케이스를 좀 구분해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케이스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거예요. 이 곱셈 정리에 관련된 거 딱 1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 얘기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A가 승리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A가 승리하는 경우가 지금 첫 번째 승리하는 경우랑 두 번째 승리하는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억지로 벤 다이그램을 만든다 그러면은 전 사건에서 어차피
뭐라 그래야 될까? 1회 만에 승부가 결정되는 게 있고요. 늦어도 2회째는 무조건 승부가 결정이 돼요. 그죠? A가 이기건 지건. 그죠? 1회째 승부가 결정되는 거, 2회째 결정되는 거. 그 중에서도 A가 승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회째 A가 승리하는 경우랑 2회째 A가 승리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다시 한번 1회째 A가 승리하는 경우고요. 요게 지금 2회째 A가 승리하는 경우예요. 이해될까요? 이거 A, B를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A가 승리하는 거. 반대가 그냥 어차피 여사건 B가 승리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사건을 둘이 따로 놓으면은 벤달 그램 되게 복잡해집니다. 완전히 여사건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끝나냐? 두 번째 끝나냐?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1회째에서 A가 승리할 확률과 그렇죠? 2회째에서 A가 승리할 확률. 그렇죠?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괜찮네? 그렇죠? 딱 요 문제야. 요 문제. 이런 체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계산하면서 문제 풀 때도 내가 길을 잃지 않아요.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지금 떠올라요? 답은 낼 수 있지만 이게 안 떠오르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답이 나온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수능 때 중요한데, 그렇죠? 답은 그렇게까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답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답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정리가 돼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미안해. 답은 당연히 나와야 돼. 왜? 이해되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 후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응? 이거는데 그치. 안 돼요. 계산. 저런. 아니 뽑았으니까 5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겠지. 아니구나. 5분의 1 맞구나. 네, 맞죠. 맞네. 맞는데 틀렸대요. 그래? 왜 틀렸지? 5분의 3 곱하기 5분의 1. 이상한데? 잠깐.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자, 얘는 1회에서 A가 승리할 확률이니까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죠. 뭐 이거는 곱셈 정리로 따로 써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독립이라서 그래요.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냥 쓸게요. 자, 그럼 1회째에서 A가 승리하려면은 빨간색이 노란색을 이기나? 빨간색이 노란 것을 이기죠. 노란색이 파란 걸 이기고. 잠깐만. 1회에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빨로 높아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1회에서 승리하려면은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에는 노란색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나오는 경우에는 파란색이 나와야 되네. 괜찮죠? 이게 다 1회째에서 승리할 확률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회째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러면은 얘가 1회에서는 무승부, 그리고 1회에서 무승부가 나왔을 때 2회에서 A가 승리. 그렇죠? 2회에서 A가 승리하는 경우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승부 나와야 되니까 노노 나와야 되죠? 그러면 노노 나와야 되니까 5분의 3 곱하기 5분의 자, 이게 1회째에서 노란색으로 무승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회에서 무승부 나왔으니까 노란색은 2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노란색이 0개가 됐네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A는 노란색을 뽑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 4분의 2의 확률로 뽑아줘야 되고 B는 무조건 파란색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4분의 4.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쵸? 이거.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얼마지? 25분의 2 더하기 10이니까 14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25, 4배 100. 요거 그냥 날릴게요. 100분의 6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분의 이거 4배 하면 56에다가 6 더했으니까 62. 그래서 50분의 31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0분의 31. 2번.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보실게. 진짜.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야, 쉽다. 미안해. 40번. 맞아, 쉬워서. 40번 하나. 오케이. 맞아요. 미안해. 내가 답은 기억을 못하는데 맞을 것 같은데 미안. 이상한 거 없었는데. 삼사서. 자, 일단은 주머니 안에 있는 카드들은 별이 하나 있는 건 걔네끼리 같고 별이 하나도 없는 거는 걔네끼리 다 같은 거죠. 근데 그죠? 근데 주머니 안에 있는 같은 것들은 다 다른 걸로 봐야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습니다. 맞아. 왜 이건 이거 안 되지? 어떻게 한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가 3이라 치고 나머지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2개 있는데 그럼 여기다 2개 붙는 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중복 조합이 아닌데? 중복적으로는 풀 것도 없을 것 같아. 왜지? 왜냐면 이게 2개씩 2번 뽑는 순서가 거라서. 있어서 그런 거. 아닌데 딱 순서가 있진 않아. 순서가 있구나. 있어. 줘야 돼요. 다 있어. 미안. 근데 얘 세 개일 때랑 얘가 세 개, 둘 다 세 개일 때랑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얘는 괜찮은데 네. 이건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가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건데 얘는 2개 중에 하나 뽑은 거지.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왼쪽 걸 뽑았다고 칠게요. 네. 그럼 이제 2개 하나가 되지. 근데 뒤에서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오른쪽 게 뽑힐 수도 있어. 무조건 하나. 그렇지. 무조건 하나로 가야 돼. 아. 오케이. 자, 근원 사건의 확률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스티커가 처음에 붙어있는 개수가 똑같더라도 별이 똑같이 붙어있는 애들마저도 다 다른 스티커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카드네. 스티커가 아니고 카드. 자, 그래서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어요. 처음에 별이 하나 붙어 있는 카드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카드가 3개가 있어요. 이때 얘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카드가 2개끼리 똑같고 3개끼리 똑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우의 수였으면 어때요? 같은 걸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확률은 어때요? 다 다른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카드들의 이름을 붙여봐요. A, B, C, D. 카드가 다 다른 거예요. 근원 사건의 확률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다 다른 걸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괜찮죠? 주머니 안에 있는 똑같은 것들은 다 다른 걸로 봐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2개를 뽑아요. 2개 뽑기에서 거기다가 스티커, 별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 별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몇 번 해요? 2번 하죠. 이런 시행을 2회 시행해요. 자, 그랬을 때 별 3개짜리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나 되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이 전체 교육에서는 그냥 OC 2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OC 하고 또는 다음에 또 OC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별 3개 붙어 있는 스티커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되죠? A가 별 3개일 수도 있고요. B가 별 3개일 수도 있고요. A, B 둘 다 별 3개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독립종속은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진도? 아마 3주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기말 7월. 7월? 6월, 7월 해봐. 응? 7월, 6월 중순쯤. 그래서 보통 7월 초반 아니면은 6월 말. 가끔 진짜 7월 중반에 시험 보는 학교도 가끔씩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7월 완전 초, 그러니까 6말 중초, 7초. 그 사이 봐. 6말 7초. 6말 7초. 응? 저희의 6말 7초. 그치. 와. 자, 아직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 거, 오케이. 아직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맛있어. 자, 그럼 이거는 2번 다 시행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1회 시행, 2회 시행으로 가니까 넓게 보면은 얘는 조건부 확률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A가 별 3개 붙어 있고 나 B가 별 3개 붙어 있을 확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들어가는데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얘가.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가 별이 3개일 확률과 B가 별이 3개일 확률 해놓고 A가 별 3개면서 B가 별 3개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요. 덧셈 정리 쪽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관점은 뭘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1회하고 2회 하는 거를 따로따로 봐서 A, B를 봐도 되는데 나는 A, B 기준으로 덧셈 정리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뭘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A가 별 3개 나오는 거지 B가 별 3개인지 몰라요. 괜찮죠? B가 별 3개든 말든 A가 3개인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뽑을 수 있는 게 OC2의 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왜? 처음에 2개 뽑잖아요. 5개 다 다르죠? OC로 들어가죠. 두 번째도 또 5개 중에 2개 뽑아요. OC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얘는 5개 중에 2개 뽑는데 될 수 있는 케이스가 A 4개, 아니 A하고 나머지, 그리고 동시에 A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A 뽑고 딴 거, A 뽑고 딴 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뽑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로 쓸 수 있어요? 처음에 A 무조건 하나 뽑죠. 그죠? 사실이에요. 괜찮나요? 그리고 두 번째도 A 무조건 뽑죠. 나머지 또 사실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5C의 제곱인데 차이가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어차피 B가 별 3개 나오는 것뿐 나머지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4실 곱하기 4실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빼볼게요. 이거 그러면 5C2의 제곱인데 잠깐만, 이거는 둘 다 A, B 뽑는 거예요. 그쵸? 다른 거 뽑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무조건 한 가지예요. 괜찮네? 이게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덧셈 정리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이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풀이 방법이. 시간 관계에서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5C2는 10이니까 10의 제곱 100까지 중에서 16 100일 그래서 100분의 32에서 1 뺐으니까 3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31이 됩니다. 그렇죠? 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푼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뭔가 엄청 쉽지가 않아요.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 풀리는 거, 케이스 분류 잘해야 되는 거,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알았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 힘내. 화이팅. 힘내. 잠깐 저쪽 질문 하나만 먼저 보고.